안녕하십니까 무비너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회자 자문남입니다. 오늘의 영화 Me, Myself and Irene입니다. 영화를 짧게 설명해 드리면 순진한 경찰 찰리는 또 하나의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데요. 찰리와 정반대로 거친 성격의 행크입니다. 그러다 경찰 일로 아이린을 호송하던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게 그린 영화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토론 주제, 순진한 성격의 찰리로 살래? 아니면 거친 성격의 행크로 살래입니다. 먼저 찰리로 살겠다의 역골목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찰리는 호구가 아니라 대인배다. 대한극장 역골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행크로 살겠다의 남편맛임. 안녕하십니까. 더 이상 호구로 살 수 없다의 행크. 행크 편을 맡은 남편 맛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옆골목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찰리는 가정을 보면 가정에서 굉장히 화목하고 가족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호구일지 몰라도 안에서는 이 삼형제와 함께 누구보다 화목하고 어느 가정보다 돈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화목하다 생각하시죠? 저도 네네네. 이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왜 찰리가 화목하죠? 아니요. 그 영화에서도 화목하다고 나옵니다. 대사로. 그 나레이션 해주는 사람이 물론 영화에서는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 화목하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결론은 어때요? 아내가 흑인 교수와 바람이 나서 떠나가고, 물론 아이들은 성실하고 건장하게 잘 컸어요. 하지만 행크는 왜 행크가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찰리가 어려운 부탁들을 참다가 결국에 그것을 폭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행크를 만들어내죠. 행크를 만들어낸 다음에는 자신의 억울했던 욕구들, 불만들 이런 걸 다 표출해요. 결국 행크로 사는 것이 행크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찰리로 살면 화병 나서 죽는다. 이렇게 근데 정리할 수 있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화를 표출을 하고 스트레스를 이제 다 푼 다음에 그럼 이제 계속 행크로 살면 되는데 왜 다시 찰리로 돌아왔을까요? 결국엔 찰리가 기본, 메인, 근본이고 행크는 그냥 가끔씩 나타나는 그냥 그런 존재 아닌가요? 그러면은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지금 찰리가 굉장히 호구처럼 이제 보이고 있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호구입니다. 지금 호구예요. 인정합니다. 영화에서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되돌려 보자 하고 그의 이제 과거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그 과거에서 보시면 이 찰리가 원래 호구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애초에 찰리는 정확한 이제 영화의 설명에 따르면 자수성가했고 팀 내 최고의 젊은 경관이었고 그리고 결혼식에서 서장을 포함한 그 로드 아일랜드주 경찰의 절반이 참석했다고 나옵니다. 즉 이제 네. 직장 생활을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식에서 그 직장의 절반이나 참석할 정도면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직장 내에서 명망이 있고 인간관계가 좋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람을 펴서 도망가긴 했지만 지역에서 가장 예쁘고 똑똑한 아내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 얻었죠. 그런데 왜 호구가 됐느냐?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무시하게 됐느냐? 이 삼형제 애들 때문입니다. 그 이제 흑인하고 바람이 나서 아이들을 낳죠. 그 애들 네. 이름이 자말, 리하비, 쇼테 주니어입니다. 이름에서 그 바람난 흑인 아저씨가 이름이 쇼테예요. 근데 아들한테 쇼테 주니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정도로 이제 대인배인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를 두고 굉장히 수군수군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제 아들이 아니고 게다가 아내가 애들을 두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완전 호구로 몬 건데 사실 행크였다면 이런 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바로 못 애들 봅니다. 내치고 절대 못 보죠. 그 쇼테 흑인 아저씨 반 죽도록 패겠죠? 저 세상 갔죠, 이미. 그러면 이 애들은 과연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을까?
이 애들은 엄청 똑똑한 애들인데 이 애들이 엇나갔겠죠. 범죄에 이 좋은 머리를 쓰고 있었겠죠. 하지만 행크는 이제 찰리는 이걸 모두 포용한 겁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고 나를 호구로 몰지라도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잠깐 네. 네, 그러면은 요약해 보자면 찰리의 인성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찰리가 원래 호구가 아닌데 아이들을 위해서 호구를 자처한 거다. 그럼 이 그래서 원인은 다 아이들이다? 아니죠.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호구가 된 거고 결론적으로 이 아이들 덕분에 이 아이린과 찰리가 둘 다 살지 않습니까? 강에서 목숨을 구하죠. 애들이 구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찰리로 사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호구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키운 거는 매우 잘한 일이에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행크라고 해서 못 키우진 않았을 거예요. 행크가 영화 속에서는 비록 험하고 나쁜 것처럼 묘사는 되지만 그 영화 내에 잘 보시면 행크가 등장할 때는 아이린을 구출하거나 혹은 찰리에게 좀 불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등장을 하죠. 그 행크도 잘 보시면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굉장히 뭐 법이나 질서를 안 지킨다든가 무례한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때 뭔가 막 도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음, 정확하신 사회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행크는 본인에게 무리한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것뿐이지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린을 이제 좋아하죠, 행크가. 찰리도 좋아하지만 행크도 좋아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이린에게 무력을 써가면서 사랑을 표현하진 않아요. 본인의 방식으로 말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아이린의 의견에 존중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격이라면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똑같았을 거예요. 찰리가 물론 이제 부드러운 말투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로 이제 아이들을 예쁘게 잘 바르게 키웠지만 행크였어도 본인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도 여기서 영화의 포인트, 이 주제의 포인트가 행크는 좋은 사람, 찰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약간 순진하고 그런 쪽에 좀 극단적이고 약간 되게 다혈질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거에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동의합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은 아니고 착한 사람인데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네, 거기에 초점을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 영화 중에 분노의 윤리학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죠? 네, 뭔지 거기에서 압니다. 이 대사가 나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형님인가? 바로 분노가 가장 형님이다. 왜냐하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사랑하거나 할 때도 갑자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은 기뻐지지도 않고 슬퍼지지도 않고 사랑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즉,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인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행크처럼 뭐든지 다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라는 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분노가 형님이다. 그리고 동의하셨죠. 행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했습니다. 네. 분노가 형님이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분노가 형님이란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네. 가장 중요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없으면, 물론 옆골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감정들을 세울 수 없지만, 그 분노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영화 속에 찰리가 당했던 수모들을 본인이 겪고 가족들이 겪으면서 아파해야 돼요. 그러면은 남편마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중에 행크가 그 자동차 키를 던져주면서 저었다가 주차 좀 해놔라 라고 하는데 행크가 그거 못 참고 그 이발소를 들이덮칩니다. 이 행크의 네. 행동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올바릅니다. 왜죠? 아주 잘했어요. 왜죠? 이게 분노를 다스린 건가요? 분노를 다스려서 표출한 거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왜죠?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은 뚝배기를 그러면 그게 더 본때를 보여줘야 무례했다. 돼요. 자동차로 솔직히- 들이받아도 싸다. 무례한 사람들은 본인이 무례함을 겪지 않으면 고쳐지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34년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쉽게 보지 못했어요. 큰 충격이 있거나 큰 일을 겪지 않으면 본인들의 성향이나 행동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거울 효과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거를 본인이 겪어봐야 최소한 자기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참교육시키고 본인의 이제 정신 건강,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후회가 됐겠죠. 왜냐하면 그거 돈으로 이제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생각을 않습니다. 하고요. 본인 행동에 빠꾸가 없기 때문에 요새 흔히 하는 말들 있잖아요. 노빠꾸 상남자. 행크입니다. 노빠꾸 상남자. 두 분 얘기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으로 옆골목님 먼저 말씀해 주시세요. 네, 물론 행크가 물론 찰리처럼 너무나 화를 속으로 삭히면 화병이 나겠죠. 하지만 그거를 화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게 산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린도 행크가 아니라 찰리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그 달이 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거 물을 무릅쓰고 아이린을 구하러 뛰어든 거는 행크가 아니라 찰리다. 찰리도 할 때는 한다. 할 때 용기를 내는 게 아무 때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낫다. 이상입니다. 남편마님, 행크로 살겠다. 나는 소중합니다. 본인의 감정에 솔직해지기 위해서 행크를 표출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절대로 나의 화를 억누르면서 살지 마세요. 호구가 되지 마십시오. 영화 속의 행크처럼 표현하고 싶은 건 표현하고 살자 이겁니다. 이상 남편 맛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비너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의 인생으로 살고 싶은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무비너드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